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frequency response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요. 출력 신호의 스펙트럼을 구해라. 즉, 그러니까 출력 신호의 프레 트랜스폼을 구해라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y of t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그것의 프레 트랜스폼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스펙트럼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LTI 시스템의 지금 임펄스 리스폰스가 뭐 이렇게 될 때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H of T라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는 시스템은 미분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미분하는 시스템의 프레 트랜스폼이 뭐냐라고 물어본 건데 어쨌든 그 아웃풋의 프레 트랜스폼은 인풋의 프레 트랜스폼 곱하기 프리퀀시 리스폰스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미분하는 오퍼레이션이니까 미분하는 오퍼레이션은 이제 J2 파이를 F를 곱하는 거가 되겠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미분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J2 파이 F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미분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이렇게 미분을 하는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S 도메인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앞에 S를 하나 이렇게 곱하게 되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바로 되겠죠. 왜냐하면 J2 파이 F를 J 오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의 스펙트럼은 인풋 스펙트럼 곱하기 이 임펄스 리스폰스의 프레 트랜스폼인데 이것의 그 프레 트랜스폼이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1의 프레 트랜스폼이 델타 F가 되는데 익스포넨셜의 J2 파이 FCT를 곱하게 되면 그 FC만큼 이렇게 쉬프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델타 펑션은 이 FC인 순간 빼놓고는 값이 전부 다 0이죠. 근데 곱하기니까 곱해버리면 0을 곱하게 되면 이 값들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고 살아나는 거는 FC일 때의 값밖에 없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도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써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할 것이 그 샘플링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시스템이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정보 손실이 없느냐, 그러니까 어느 때 정보 손실이 하나도 없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해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디파인을 정확하게 다시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x of t라는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즉 continuous time이고 continuous amplitude의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이것을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러면 샘플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요거죠. 그럴 때 이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아날로그 신호가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샘플링 한다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 여기하고 몇 개 값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샘플링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몇 개 값을 가지고 원래 신호를 그대로 다시 복원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이퀴스트라는 사람이 한 그 샘플링 정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예요. 가능하다인데 뭐 얼핏 생각을 해봐도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능 안 하겠죠. 근데 언제 가능하냐면 샘플을 많이 취해야 가능하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샘플을 많이 취해야 되냐? 이 원래 신호의 대역폭이 예를 들어서 W면 샘플링은 EW만큼 해야 된다. 적어도 EW만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샘플링 세어럼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샘플링을 해줘야 된다. 뭐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샘플을 취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거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읽어주면 원래 신호를 복원이 당연히 안 되겠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말을 10초마다
한 번씩 들으면 그게 복원이 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복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신호가 갖고 있는 대역폭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의 2배로 샘플링,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주 샘플링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그 나이퀴스트의 샘플링 티어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이제 그걸 한번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샘플링 과정을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그 임펄스 트레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제로 임펄스 트레인을 많이 사용을 한 이유가 이 샘플링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과정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XS of T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샘플링한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 과정을 어떤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것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샘플링한 신호, 즉 이게 XS of T라고 했는데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해보면 일단은 좀 전에 보셨듯이 어쨌든 이거 곱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하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수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하기니까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컨볼루션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이제 정의식을 그대로 쓴 것 뿐이고요. 밑에는 뭐 별게 없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적분하고 이 썸을, 그러니까 시그마를 순서를 바꿔도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이 i라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그 타우를 여기에 이제 그 종속되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i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고 타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살짝 바꿔줍니다. 바꿔준 다음에 이 델타라는 함수는 어느 때 굉장히 편하냐면 이 적분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뭐만 따지면 되냐면 언제 이 델타 안에 그 아규먼트가 0이 되는지만 보면 되겠죠. 지금 타우가 움직이는데 타우가 어느 때 0이 되냐면 타우가 정확하게 f-ts분의 i일 때 요 함수 이 델타 안에 아규먼트가 0이 돼요. 그러면 그때의 타우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적분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한 신호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은 대역폭이 어떤 제한되어 있는 어떤 신호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역폭이 얼마냐면 이 신호의 대역폭은 W예요. 이거를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게 널투널 대역폭으로 해가지고 이 W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은 원래 음수 대역폭은 원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역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널투널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냥 대역폭, 그러니까 밴드위스 이렇게 얘기하면 양수 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의 밴드위스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W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호에 지금 그 샘플링을 했고, 그러니까 샘플링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거죠. 그래서 그것의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나오냐면 정확하게 이 TS분의 1이 샘플링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가 EW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샘플링 프리퀀시가 실제로 그 나이퀴스트의 샘플링 프리퀀시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EW를 우리가 나이퀴스트의 그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그보다 작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샘플을 충분히 취하지 않은 거예요. 샘플링을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데 자주자주 안 한 거예요. 자주자주 안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신호의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샘플링을 한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원래 신호의 스펙트럼을 그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A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B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러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링을 우리가 하더라도 요거를 구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것의 모양은 우리 그 아날로그 신호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트럼 모양과 다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즉 옆에 있는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오버랩이 돼서 이렇게 그 스펙트럼이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어싱이 일어나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더라도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링 해가지고 도저히 그 샘플만 가지고는 그 오리지널 아날로그 시그널을 복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음성 신호의 경우에 보통 대역폭을 이제 4kHz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샘플링 프리퀀시를 얼마로 해야지 원래 음성 신호를 복원할 수 있겠는가?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샘플링 프리퀀시는 이 밴드위스보다 2배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프리퀀시가 FS라는 건 이제 TS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TS분의 1이라고 쓰셔도 되고 FS라고 샘플링 프리퀀시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원래 밴드위스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보시면 음성 같은 경우 우리가 디지털로 만들 때 1초에 몇 개 샘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8,000개 샘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샘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샘플만 가지고 원래 음성이 복원돼요. 완벽하게. 자, 그 다음에 이산 후리에 변환 DFT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rete Fourier Transform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Fourier Transform 같은 경우, 그러니까 Fourier Transform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urier 시리즈를 배웠죠. 그래서 Fourier 시리즈의 특징은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피리어딕하고,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피리어딕하니까 당연히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디스크리트 했었죠. 근데 이 디스크리트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서도 디스크리트 하면서 피리어딕하고, 근데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 하면은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당연히 피리어딕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피리어딕 하니까 주파수,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을 넘어가면 디스크리트 하겠죠. 그래서 양쪽 다 피리어딕하고 디스크리트한 경우가 됩니다. 그때의 우리가 사용하는 Fourier 트랜스폼 기법이 바로 DFT라는 겁니다. Discrete Fourier Transform.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때 항상 사용하는 것은 이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입출력 신호로 사용을 하려면 일단 디스크리트 해야 되는 거지 컨티뉴어스 해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수식을 살펴보시면 디스크리트 하니까 어떻게 돼요? 디스크리트 하니까 일단 적분은 다 사라졌죠. 그래서 적분 대신에, 정적분 대신에 이 시그마가 생기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뭐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그래서 요 수식을 디스크리트 Fourier 트랜스폼을 구하는 수식이고, 밑에 수식은 이제 인버스 DFT, 위에 거는 DFT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DFT가 이제 굉장히 신호 처리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수행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샘플의 개수가 2의 m승계일 때 굉장히 빠르게 구현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FFT라고 합니다. 그래서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해요. 주의를 하실 것은 이 FFT는 DFT랑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FFT는 DFT를 빨리 구현하는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수식은 어떻게 되냐? 수식은 보시다시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에 DFT를 구한 것과 FFT를 구한 것과는 결과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다만 샘플의 개수가 2의 m승일 때만 이 빠른 계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방법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은 거죠.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DFT의 결과와 FFT의 결과는 항상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FFT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식상으로는 완전히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